나이와 함께 늘어가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쉽게 빠지지 않는 살인데요. 밀가루 음식을 좀 좋아하는데 라면도 좋아하고 튀김 종류도 좋아하고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와 이런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올라갔다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살을 안 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셨는데도 제가 살이 쉽게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몸은 음식물을 섭취해 다양한 생명 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에 쓰이지 못한 열량이 체중으로 이어지죠. 그 결과 밥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진행돼야 합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나이살과의 전쟁.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자의 체질에 맞는 치료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이끄는 한의사 손인석 원장. 환자의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해 효율적인 체중 감량을 돕는 한의사 조은숙 원장. (40대) 중반인 김창규 씨는 지난 7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때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인들하고의 모임도 작고 이러면서 이제 식생활 습관 자체가 좀 많이 야식도 많이 하고 또 저녁에 과식을 좀 많이 하는 이제 식습관이 좀 생활화되면서 잦은 식사 모임으로 체중이 점점 늘어나 90kg을 넘어서고 대사증후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김창규님은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많으셨고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습니다. 사업상 늦게까지 식사하는 일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주로 푸셨습니다. 술이나 음료 같은 액상과당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셨는지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셨고 그리고 평소에 피로와 두통 그리고 코골이까지 심장 부담을 많이 받는 상태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몸무게가 79.9kg으로 줄고 체지방도 9kg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이 많이 쌓여 체중 감량이 불가피했는데요. 다행히 체중과 체지방이 많이 감소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수치들도 정상이 됐습니다. 혈압은 그때보다도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140에 84 정도, 중성지방 수치가 126으로 정상이 됐어요. 예. 이제 수치는 정상으로 넘어왔지만 아직은 좀 감량할 게 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석 달 동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체중도 좀 많이 빼시고 지금 혈압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 중성지방 수치는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씨는 뱃살이 많이 빠진 편이지만 약 13kg을 더 감량해야 적정 체중이 됩니다. 체지방률도 평균보다 13.9% 높은 28.9%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로 낮춰줘야 하죠. 한약 자체가 이렇게 막 달달한 음식은 아니니까 한약이 좀 써서 먹을 때마다 내가 약을 먹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배가 고파서 막 음식을 찾게 되거나 그런 건 좀 없어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환자들이 꾸준히 복용하는 한약에는 숙지황, 의인, 황기, 당귀, 상백피, 갈근 등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약재들이 노화로 인해 저하된 지방 분해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섭취한 당이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죠. 오늘의 점심은 샐러드인데요. 평소 즐겨 먹던 탄수화물과 지방을 최소화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육량이 많고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술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 비교적 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 요리 먹으면 정말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배고파서 집에 빨리 가서 저녁 먹어야지 생각이 드는데 샐러드 이렇게 먹고 나면은 포만감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입으시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딱 이렇게 핏 되던 옷이 조금 헐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
이게 시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좀 많이 빠지셨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살이 빠지니 좀 더 의욕이 생기는데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만큼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목표 몸무게 달성하면 그 다이어트 전후의 차이를 좀 확연히 이제 남기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사진도 좀 많이 찍고 그리고 제 나이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건강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식단 관리도 하고 체중 관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영아 씨는 최근 들어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걷는 것도 무릎이 너무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밀가루 음식을 좀 좋아하는데 라면도 좋아하고 튀김 종류도 좋아하고 특히 술을 좀 좋아합니다. 임신을 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고 갱년기라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고 말았는데요. 스트레스를 과식과 야식, 음주로 풀다 보니 뱃살 위주로 살이 쪘습니다. 평소에 좋지 않던 무릎과 허리의 상태가 더 악화됐죠.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따라왔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요. 다이어트 한다고 약을 좀 먹어봤는데 그때뿐이 약을 먹고 빼고 났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 그냥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운동하시면 운동을 같이 했는데도 그때만 빠지고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갱년기의 나이살은 음식량이 늘지 않아도 쉽게 찌고 음식량을 줄여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관절이 상해 활동량이 줄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영아 씨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체중은 79.4kg인데 확실히 복부 쪽으로가 체중이 많이 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예전에는 아랫배가 조금 나왔었는데 요번에 살이 급격하게 붙으면서 윗배 쪽으로도 많이 붙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배가 나왔다는 것 말고도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이에요. 엉덩이는 홀쭉하고 다리 근육은 가늘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몸 근육의 6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스트레스가 축적돼 머리 쪽에 압력이 많이 오르고 하체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과 내장지방도 과도하게 많은 편이죠. 보통 55세에서 59세 여성들의 건강한 체지방률은 30%대입니다. 지금은 거의 45%에 가깝기 때문에 15% 이상의 체지방을 줄여야 되는데 체중으로 보면 대략 한 14kg 정도, 한 65kg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근육량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 위주로 뺄 수 있게 그렇게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식욕의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폭식으로 늘어난 위장입니다. 따라서 첫 3일 동안은 4시간 간격으로 위장을 줄이는 한약을 복용하고 단백질 식사를 하면 되는데요. 해독을 촉진하고 생체 리듬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야채. 다이어트 기간에 야채는 충분히 많이 드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뱃살에 효과가 좋은 산삼 약침을 놓아줍니다. 나이살이 집중적으로 찌는 복부나 옆구리 지방층에는 매선침을 놓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약실이 자가 조직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녹지 않는 실이 피하 지방층에 남아 있으면서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콜라겐이나 탄력 물질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분해도 잘 되지만
배가수 꺼졌을 때도 처지지 않고 탄력 있게 올라붙게 하는 그런 효과가 탁월합니다. 피하지방층에 지방을 분해하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전기침 치료도 진행합니다. 전기 자극을 받아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지방 분해 효소를 자극해 지방 분해를 촉진하죠. 혀 밑에 정맥을 사열하는 금지노객 요법은 혈액 내의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얼굴과 머리로 쏠린 열을 제거해줍니다. 스트레스가 생겨도 자극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피들이 요 가슴이나 머리, 얼굴 쪽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으면 눈이 피곤하다, 침침하다, 머리가 멍하다,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또 얼굴로 열이 오른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열 치료를 하면서 찌꺼기들을 많이 빼주면 그런 불편한 증상들도 많이 없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오르는 식욕들도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3일째가 된 이영아 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겸하며 체중 조절에 힘쓰고 있는데요. 위를 축소하고 식단을 관리한 후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이랬는데 한 3, 4일 지나고는 저녁에도 배고픔도 잘 모르고 저 때는 맨 처음 할 때는 배가 고파갖고 방울토마토를 저녁에 꺼내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녁에도 6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다이어트 초기에는 위 축소 및 절식의 영향으로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되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막고 체지방 위주의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관리한 만큼 그 노력이 결과로도 나타나야 할 텐데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날과 같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79kg대에서 75kg대로 13일 만에 약 4kg을 감량했습니다. 아랫배가 여기 빡빡하던 배가 이제 살짝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확실히 보통은 빠질 때 윗배 빠지고 위가 제일 나중에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윗배도 빠지는데 여기 아랫배도 같이 많이 빠졌어요. 짧은 시간 안에 뱃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배꼽 아래의 뱃살은 3cm 이상 줄었는데요. 한약을 복용하고 식사량을 조절한 데 이어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서 뱃살 관리를 병행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사우나 가면 뱃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면 기분도 좋고 좀 더 빼야 되겠다,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몸이 더 가벼워질 텐데요. 근력 운동까지 더해지면 정체기 없이 목표 체중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뱃살이 빠졌다는 거는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셨고 또 생활도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갱년기에 다이어트를 하는 목표는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아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 심장마비 같은 성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목표로 순조롭게 잘 가고 있다, 시작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매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성인병 대사증후군 환자였습니다. 다이어트가 오랜 숙제였죠.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한 10년 정도를 앓고 있는데 음식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당뇨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병원에서 원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옛날부터 살을 빼라고 했는데 제가 살이 생각외로 안 빠지다 보니까 너무 간 수치 이게 너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너무 올라갔다고 병원의 원장님께서 살 안 빼면은 자기 진료 안 해준다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올 때는 5kg 안 빼오면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을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약에만 의존한 탓에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몸 곳곳에 통증을 달고 살기도 했는데요. 팔이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살이 여기가 많이 찌다 보니까 이게 막 팔도 많이 아팠고 그렇게 했죠.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고. 지금은 몸도 많이 가볍고 지금은 아픈 데도 별로 없고 뭐 아무래도 저보다는 고객님들이 니 날아갈 것 같네라고 많이 하고 그러고 많이 젊어졌다. 이 살이 쪘을 때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살이 빠지니까 좀 더 젊어졌다 그러면서 뭐 시집하면 더 가라 자꾸만 그럽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건강하게 살을 빼는데 성공하고 유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이 질병이듯이 그죠? 이 비만을 치료하는 이 다이어트 이거는 일종은 치료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떤 사람들이 다이어트 볼 때는 뭐 몸에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지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을 빼야만이 자기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첫 내원 당시 78.7kg이었던 몸무게는 5개월 만에 약 13kg을 감량했습니다. 만성 통증도 사라졌죠. 살이 또 찌고 이러다 보니까 50견이 왔는가 봐요. 워낙 아프고 아파서 이게 아예 가위질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침도 좀 맞고 이랬더만 어느 날 한 10kg 이상이 빠지면서 팔도 괜찮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유지하는 비결은 꾸준한 식단 관리입니다. 탄수화물인 쌀밥 대신 두부와 채소를 주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밥이라고 생각하고 뭐 나물 뭐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웠지만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나니 자연스럽게 밥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절대 눈을 안 보는다. 그래서 밥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 이게 다 되더라고. 사람들이 저희도 고객님한테 이야기하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언니 그게 아니고 밥고기만 빼봐. 이게 저는 밥이다.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옥매 씨의 적정 체중은 58kg 이하. 아직 체중을 좀 더 감량해야 하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1개월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와 반드시 정상 수치로 떨어뜨려야 했는데요. 체중은 64.1kg으로 총 14.6kg을 감량했습니다. 허리 둘레도 16cm가 감소했죠. 처음 내원하셨을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나빴던 게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였어요. 그때 중성지방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때 205 정도 나왔던 게 그때도 10월 달까지 그때 이제 다이어트 한 달 하고 나서 피 검사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214 정도로 크게 개선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중이 10kg 이상 많이 빠지고 또 유지도 되게 오래 하고 나니까 오늘은 혈액 검사했는데 수치가 다 좋아요. 수치가 다 좋은 게 중성지방이 지금 12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됐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141 정상이시고, 그래서 지방간 있으셨던 것도 다 간 수치도 다 정상으로. 체지방도 12.8kg이나 감량했는데요. 늘 달고 살았던 어깨 통증은 약침 치료로 개선해줬습니다. 이제는 어깨를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됐죠. 미용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깨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50견으로 인해서 어깨가 팔도 잘 안 올라가고 팔도 뒤로도 잘 안 돌아가는 되게 불편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팔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에다가 녹용약침으로 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팔도 뒤로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극상근이나 극하근 또 이제 삼각근에다가 녹용약침과 함께 우독화 공동약침을 이용을 해서
염증도 줄여주고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복부 쪽에 살이 아직까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동을 조금 해서 근력을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몸에 무리가 안 와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체중 유지도 계속 해야 되지만은 체력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금 체중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뭐 한 번 좀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과도 상담을 좀 하고 체질적으로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스스로 식욕을 조절해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민희 씨가 그런 경우였죠. 몸무게가 조금 변동은 뭐 2, 3kg씩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7kg 정도 빼고 또 유지하고 있어요. 3년 전에 한의원을 방문했을 때는 기름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위를 축소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한약으로 식습관을 잡아갔는데요. 처음에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매일매일 먹는다는 거 솔직히 불가능하죠. 근데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유지 기간에 다이어트식을 하다가 이제 일반식을 먹긴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이거 이렇게 먹다가 또 하는 거 아닌가, 또 다시 예전처럼 살이 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불안감도 조금 힘들었고요. 69.1kg으로 시작해 6개월 만에 약 17kg을 감량했고 지금까지 큰 차이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홀쭉해졌죠. 대신 근육량은 작년과 비교해 조금 줄었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중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근육량의 차이가 조금 나타났어요. 근육량이 조금 빠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방법은 거의 잘 지키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조금 잘 붙는 몸으로 되어가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걸 보면 역시 그 단백질과 야채 보충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또 이제부터는 근력 운동이 조금씩 보태지면 훨씬 건강하고 짱짱한 상태로 유지 잘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민희 씨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한 이후로 무릎과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감도 느끼지 않게 됐죠. 무엇보다 식욕 조절이 잘 되는 덕분에 체중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운동과 간헐적인 단식도 꾸준히 해주는데요. 이제는 근육량을 늘려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굶는다,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막 먹고 싶은 걸 참고 막 안 먹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초창기 때 처음에 감량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조금 철저하게 다이어트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기가 되면은 어차피 일주일이잖아요. 한 주를 봤을 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게 있는 날은 그냥 먹고요. 대신에 내가 먹고 싶은 날 먹은 그 다음 날이나 한 2, 3일 정도 조금 신경 써서 다이어트식으로 이렇게 먹어서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좀 안 지치고 요요 없이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년의 비만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성인병의 발병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체중을 관리해야 각종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건강과 직결된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 회식 자리가 많은데 그때마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식욕을 잘 조절하신다면 성공적인 다이어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의 완성은 감량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를 잘하려면 먼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십시오.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지킬수록 쉬워집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경우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감량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도 잘 할 수 있습니다.